웹3의 미래, 과연 수백만 명의 사용자로 시작될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검증된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답,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치의 인터넷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죠. 일단 사람부터 모으고 볼 거냐, 아니면 완벽한 신뢰를 먼저 쌓을 거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두 프로젝트가 뛰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떤 새로운 언어를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ISO 20022.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돈 보냄 하고 간단한 전보만 치던 수준이었다면 이젠 누가, 언제, 왜, 어떤 물건값으로 보냈는지 모든 상세 정보가 담긴 완벽한 문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공통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파이 네트워크부터 보죠.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숫자의 힘을 믿는 거죠.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이 수백만 명의 거대한 커뮤니티.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파이의 생각은 이거예요. 일단 사람은 다 모아놨다.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제를 만들면 된다. 수년 동안 정말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모았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이미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략 경로를 보면 딱 보이죠? 첫 번째, 일단 사람을 엄청나게 모으고, 두 번째,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기반으로 기술, 즉 메인넷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사람, 기술, 경제, 아주 명확한 순서죠. 자, 그럼 이제 인터링크를 볼까요? 인터링크는요, 파이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갑니다. 이들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부터 시작해요. 인터링크의 철학은 이겁니다. 진짜 사람이 누군지부터 확실하게 검증하자. 그 다음에 경제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봇이나 가짜 계정이 섞인 불확실한 대중이 아니라 100% 검증된 실제 인간이라는 단단한 벽돌로만 집을 짓겠다는 거죠. 이 흐름을 보세요. 첫째, 검증된 신원을 보장하고. 둘째, 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규제를 지키는 경제를 만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셋째, 전 세계적으로 저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뢰가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그게 안정적인 경제로 이어진다는 모델이에요. 아주 명확하죠. 그럼 어떻게 진짜 사람인 걸 검증하느냐? 실명 등록은 기본이고요. 생체 인식 스캔에 심지어 이게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테스트까지 합니다. 봇은 절대 통과 못하게요.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는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로 보호하고요. 한 사람당 딱 하나의 계정, 이런 철저함이 특히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같은 곳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뭐가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접근 방식부터가 달라요. 파이는 일단 키우고 나중에 걸러내자는 쪽이고 인터링크는 처음부터 검증하고 조심스럽게 키우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강점도 다르죠. 파이는 엄청난 규모와 네트워크 효과가 강점인 반면 인터링크는 검증된 사용자와 기관의 신뢰가 강점이고요.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도 다릅니다. 파이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짜를 어떻게 걸러낼지가 문제고 인터링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시스템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인 거죠.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봇이 좀 섞여 있을지언정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를 원하세요? 아니면 규모는 작아도 100% 진짜 물고기만 사는 깨끗한 호수를 원하세요? 넓이냐 깊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누구랑 손을 잡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파이의 그 엄청난 사용자 수는 당연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개발자들한테는 이건 자석 같은 거죠. 반면에 인터링크의 규제 준수, 신뢰 우선 모델은 사기나 자금 낭비를 극도로 경계하는 은행, 벤처캐피탈, 규제기관 같은 곳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 모델, 즉 토크노믹스도 완전히 다릅니다. 파이는 하나의 토큰으로 생태계의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인터링크는 커뮤니티용 토큰과 파트너용 토큰을 아예 분리했어요. 심지어 15년이라는 아주 긴 베스팅 기간을 둬서 파트너들이 갑자기 토큰을 팔아치우는 걸 막습니다. 이건 우리는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세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 파트너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점들을 보니까 그래서 둘 중에 뭘 골라야 돼?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흥미롭게도 분석 자료들을 보면 그게 최선의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대중의 힘을 등에 업은 거인일까요? 아니면 신뢰를 기반으로 기관과 손잡는 전략가일까요? 바로 이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때가 아니라 포지셔닝의 때다. 그러니까 승자를 예측해서 한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만들어갈 미래의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정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왜 둘 다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파이는 넓이를 줍니다.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죠. 반면 인터링크는 깊이를 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접근할 기회고요. 중요한 건 둘 다 무료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양쪽에 다 참여하는 건 사실상 리스크 없이 미래에 대한 보험을 두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인터링크가 파이의 수많은 사용자를 검증해주는 식의 시너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 자체에도 이들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파이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탭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꾸준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인터링크는 4시간마다 체크인을 하죠. 이건 더 자주 내가 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진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정말 재밌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이가 수많은 인구를 가진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면 인터링크는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위조 불가능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그림이 궁극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이가 가진 엄청난 사용자 수, 즉 양과 인터링크가 가진 검증된 사용자의 질이 만약에 합쳐진다면 그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또 활기찬 디지털 경제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생태계 말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치의 인터넷에서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닿는 것과 내가 닿는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쩌면 미래는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들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